정부가 이렇게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10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처 발굴 등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2억 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모시고 내년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번 모셨었는데 이번에는 또 내년도 정책 방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좀 어디에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면 내년에 세계 경제가 금년보다는 나아지고 또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여팡이 회복될 거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이러한 전망하에서 결국 세계 경제의 좋아지는 업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겠다. 이것 강력한 정부의 의지고요. 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자, 그다음에 내수, 수출 활성화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3대 분야 투자를 총 100조 원 규모로 투자처를 발굴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한 25조 원, 예. 그다음에 민자 사업 투자가 15조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투자가 60조 원. 이런 투자 분위기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확산시켜 나가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세제와 금융 부분에서의 지원도 더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세제 같은 경우는 투자 촉진 3종 지원 세트를 본격 가동하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자금에 돈이 필요하면 총 10조 원 정도를 공급하는데요. 특히 신증설 분야에 있어서는 한 4.5조 원 규모 같은 경우는 최저 한 1.5%의 파격적인 금리로 민간 기업들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성 요소 중에 내수 중에서는 소비와 관광이 중요한데요. 소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노후차 같은 걸 이제 교체하실 때 그 개소세 그 부분을 이제 70% 감면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그 이벤트가 있는데 이 기간 중에 특정 기간 중에 어떤 일정 품목을 구입하셨을 때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소비 진작도 해나가고요. 관광도 역시 내수 진작의 키 핵심 일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분들께서 한 1,750만 정도 이제 오실 거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2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류라든지 그런 코리아의 특별한 매력들을 더 부각시키고 또 현장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재방문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예. 쪽에 인센티브도 마련하고요. 수출 분야도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수출 분야 같은 경우는 수출 금융을 이제 금년보다 한 23.5조 원 더 늘려서 240.5조 원으로 대폭 늘려서 이런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경제 활력에 총력을 매진할 계획입니다. 예. 각종 지원책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반등을 시킬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반등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서 잠재 성장률 그 자체를 예.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혁신 동력을 강화한다든지 체질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혁신 동력 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입니다. 그래서 소위 DNA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는 산업인데요. 특히 이제 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서 이 데이터 경제를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하고요. 그다음에 5G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상용화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5G가 다른 산업이랑 결합해서 자율주행차에 쓰인다든지 스마트 시티와 연계된다든지 이런 쪽에서 신산업, 신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 로봇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도 더욱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자주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체질 개선, 네. 뭐 구조 혁신, 규제 개혁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규제 혁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장에서 기업이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야, 이런 것들은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한 5대 영역에 한 10대 산업 이 부분을 타겟해서 이 부분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아예 규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또 검토하고 개혁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공유경제라든지 이 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고 해법을 찾아내라 하는 요구들이 많으신데요. 예. 이 부분의 가장 키 관건은 어떻게 하면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사회적으로 조정해내고 해법을 마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사회적 타협 상생 모델인 소위 저희들이 가칭으로 한 걸음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확실하게 모델을 구축하고 해법을 마련하는데요. 이 한 걸음이란 얘기 자체는 이제 각 이해관계 주체들이 작은 한 걸음을 약간 뒤로 양보를 하면 예.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한 걸음이 이제 내디딜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떠한 분야를 우리가 타겟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분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어떠한 사회적 대화 채널을 구축할 건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해법, 이해관계 해법을 어떠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선택형으로 그런 것들을 해법을 마련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한번 모델로서 구축해서 타파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신산업 지원과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적으로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는 계속 확대를 해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또 40대 고용 부진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40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중추자, 허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고 계층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 상황을 보면 40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취업자도 이제 줄고 있지만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그 비중보다 취업자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고용 사정이 안 좋고요. 근데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측면들이 많습니다. 청년이나 노인 계층에 비해서. 그래서 이 40대를 이제는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이 40대에 특화된 맞춤형 고용 대책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한 1,4분기경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예. 당장은 이번 대책에도 일부 내용들을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전직 같은 게 원활하게 돼야 40대가 결국 직장을 잃어도 새로운 직장으로 가서 고용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데요. 이런 직업훈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같은 경우 폴리텍 그런 과정들이 예를 들면 5,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 40대도 참여 범위로 확대시키고 과정도 40대에 좀 더 특화된 그런 걸로 좀 바뀌고요. 그다음에 40대의 경우에 있어서 40대가 취업 성공 패키지 2라는 프로그램을 거치시고 만약에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기업이 그런 분들을 채용하면 고용 촉진 장려금도 지급하는 등 이제 그런 인센티브도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라든지 현장 의견 수렴까지 거쳐서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금년 1,4분기 중에 마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맞춤형 고용 대책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